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제가 연재 특강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한조선조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연재 특강.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앞서서 이 서론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제한조선조 유학생 네트워크 창립 4주년 때에 발표했던 원고 내용, 제한조선조 20년사, 얻은 것과 잃은 것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서론에 있는 부분 중에서 어제 제가 일부 좀 읽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1988년 이 서울 올림픽 개최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때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 77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7 선언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7 선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통일연구원이 이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재외동포 정책 해서 각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북방 정책,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중국 동포와 이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 시기별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 정부 시절에 어떤 그러니까 입장을 좀 취해 왔었는지, 그거 역시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치러지고 나서 1990년도부터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 한국 정부가 북방에 있는 구소련 지역하고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었고 어떻게 접근을 했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통일연구원이 2007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은 우리 한국 정부의 어쨌든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77 선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1988년도 7월 7일 이 노태우 대통령이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발표한 이 특별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남북 대화를 모색하고 북방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한 이 시발점과 같은 그런 선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골자는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남북만,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남북한은 동포 간에 이제 상호 교류를 하자. 그전에는 뭐 냉전 체제에 의해서 서로 이 적대적 관계가 있었지만은 이제 상호 교류를 넓혀가자. 그리고 해외 동포들 같은 경우는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선언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선언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산가족 교신, 상호 방문 주선, 남북한 간 물자 거래, 문화 개방, 그리고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가 북한과의 교역 동의, 또 남북 간 대결 외교, 지향 및 국제 무대 협력, 그리고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을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77 선언 내용 보시고 뭐 여러분들을 뭐 많은 생각이 가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도 7월 7일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단절되어 왔던 이 남북 간의 어떤 대화 재개의 의지, 그리고 또 중국과 또 구소련 지역과의 어쨌든 우호 교류의 그런 의지, 이런 것을 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해외 동포들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동포 정책에 대한 큰 변화를 암시를 했던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이 변화와 이 진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통일연구원에서 이 발표한 문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논문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중요한 문건 그 내용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문건을 소개를 하면은 통일연구원의 이제 최진욱 박사의 이제는 그 논문입니다. 남북한 재동포 정책과 통일 과정에서의 재동포의 역할. 그 2007년 11월 6일 날 발행이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문건을 소개를 해드리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정부가 1990년대에 들어서 재동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재외동포를 남북 통일에 있어서 이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이 관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70년대, 80년대 이 정부에서 재동포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죠. 그러나 그런 남북 체제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이 재동포에 대한 이 관심을 가졌었다. 그리고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더 북방 지역, 구스론 지역의 지금의 뭐 고려인 동포라든가 또 중국의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는 거의 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죠. 이 무관심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중국 동포 분들께서 뭐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이 섭섭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 동포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가 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 이 적극적으로 이 포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대외적인 그런 외교 문제, 특히 이 중국과의 외교상의 그런 관계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중국 동포들도 충분히 이해를 가져야만이 어쨌든 이 한국 정부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 섭섭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91년 nen정준식은 재외동포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86년 아시안 게임 개최,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사회주의권과 교류를 시작한 한국은 1990년 소련과의 수교,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까지 중국과 소련의 교포는 재외동포에 집계조차 하지 않았던 정부는 1991년 외교백서 1991에서 중국 192만 명, 조선족 동포들을 얘기를 하죠. 독립국가 연합, 그러니까 CIS 국가 44만 명, 고려인 동포들을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재외동포에 포함을 시켰다. 네, 그 전까지는 재외동포 수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던 이 조선족 동포와 이 고려인 동포를 바로 1990년대 이후서부터 이 재외동포 외교 백서에 1991년도부터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 재외동포를 이 남북 통일의 중요한 인적 자원, 이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일연구원이 그러면은 이 재동포 사회의 이 특징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 일단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나라별, 국가별로 또 많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뭐 국가별 차이가 있다는 거 2007년도 그때까지만 해도요. 뭐 미국, 중국, 또 구소련 지역, 또 일본 이런 나라마다 국가별, 또 한국과의 관계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뭐 이런 분석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이 통일과 관련돼서는 이 재동포들의 이 이중 정체성 등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국 동포와 관련된 그런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 이런 부분인데요. 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중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민족 간 공존을 허용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융합을 하려는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2007년도에 통일연구원이 이렇게 좀 분석해 봤다는 것이죠. 이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의 대가정 안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존재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중국은 조선족을 위하여 연변자치주를 설치하고 한국어 교육, 문화활동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하에 한국 정부의 간섭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의 한국 교육원에 대해서도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한중수교가 이루어질 때쯤에 아마 한국 정부는 연변 지역이라든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국 문화원, 한국 교육원을 좀 설치를 좀 희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 당국이 앞서 이렇게 통일연구원에서 보고서에 난 것처럼 조선족 동포들은 자국민이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육원이나 문화원 이런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변 자치주에 한국의 고위층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쉽게 연변 자치주를 방문을 하거나 그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쨌든 중국에 있는 중국 동포들하고 이 직접적인 교류는 쉽지 않았다. 이 정부 관계자들이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 소수민족 정책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동포 정책을 펼치기에는 상당히 이제 제한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돼야 되고 또 이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만 해도 뭐 고려인 동포 사회는 이 한국 교육원이라든가 한국 문화원 뭐 이런 거를 설치를 했고 또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설치를 해서 해외 동포들의 어떤 한민족의 민족 교육이랄까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지만은 중국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동포들과 또 한국 사회, 한국인들 간에 다소 거리적으로는 가깝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소원한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제한조선족 이해 두 번째 이해 특강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의견을 또 개진해 주시고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상호간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색심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